총선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털 건 털고 갑시다. 국민의힘은 좀 털고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있다가 민주당 상황이 따로 나옵니다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국민의힘은 현역을 살려두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나오는 이야기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때문에 살려두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세히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현역들을 끝까지 남기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속보이네요. 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우리는 검사들을 다 꽂아놓고 대통령실 용산 인물들을 다 꽂아놓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이탈되는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들의 지금 어떤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절박하게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가 전부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까지 5차 발표를 했고요. 단수 공천자 발표를 했고 4차 때는 12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저 이상민 의원, 유성을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 그 대전 동구, 대전 2곳 하고 경북 2곳, 경남 8곳에서 12곳이 나왔는데요. 이 12곳에 그러니까 경북, 경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12명이죠. 그런데 현역 의원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가능한 지역, 말이 좀 나오겠다라는 지역은 현역 의원으로 전부 다 지금 단수 공천한 상황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한 법의 리스크를 주로 보려고 하는 게 그 잔대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보면 물갈이를 누가 많이 하느냐가 혁신공천의 첫 번째인데 지금 언론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공천 잡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천 있고 혁신이라고 하죠. 또 민주당은 지금 공천 잡음 내용 겪고 있다 표현하는데 파열. 이건 말도 안 되는 언론에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상황 중에 지금 그 뉴스타파의 그 보도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17개월 동안 70억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더라. 근데 지금 여기에 윤석열의 측근이었던 한동훈은 얼마나 받았냐 이런 보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특활비를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 이렇게 써버린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특활비라고 해도 근거는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활비는 이제 그 법사위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피 같은 세금, 한동훈 표현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저렇게 썼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얼마나 썼을까 이런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조사, 그리고 외교 안보에 아주 기밀한 내용들을 정보를 취득할 때 사용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특수활동비 중에 국정원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 이제 수사기관들이 쓰고 그다음 법무부는 지금 183억 중에 검찰청이 8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80억을 사실은 근거도 안 남기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사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사례가 있어서 남재준 국정원장들 대부분 다 유죄가 됐거든요. 예. 실제 판결 결과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 건도 근거와 내용 없이 이렇게 쓴 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 세금을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좀 파헤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특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로서 네. 저는 이제 한동훈이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일 당시에 현금으로만 한 4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17개월 동안 나머지 3개월은 아직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 3차장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얼마를 받았는가 지금 대답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물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건 압수수색감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하루에 3억 6,800만 원이 하루에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한동훈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한동훈 얼마 받았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 한동훈이가 자주 쓰는 말이 피 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동훈이 잠깐만요. 깐덕이면서 최근에 말한 거예요. 이재명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 사실인지 밝혀야
너도 밝히라고 물었잖아. 우리도 묻는 거야. 근데 저 과일이 코로나 시국에요. 간호사분들 간호사들. 선물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주어져서 큰 이슈가 돼서 2018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회 특수활동비 전체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걸 보고도 그 이후에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현금형으로, 국회에서도 저도 실제 봤던 사건이었는데 현금형으로 봉투로 주거든요. 추석, 설, 그리고 연말, 그리고 휴가 때. 일명 떡값으로. 예. 근데 이제 떡값은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이고요. 뇌물수수 혐의로 과거에 맞아. 우리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라고 했는데 뇌물수수 검사들이었던 거고, 그렇게 떡값이란 용어로 이렇게 떡집들을 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웃지 하시고 유머를 이렇게 확 던지네. 재밌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분명히 현금으로 받았을 거고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고 거의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네, 높기 맞죠, 때문에 맞죠. 이건 꼭 수사해야 되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도 11월 말입니다. 이럴 때 이날 갑자기 3억 6,800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집행을 합니다. 이거 어디에 썼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뭐 진은정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냥 수사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봐봐요. 근데 더 열받는 거 있잖아. 윤석열이 직무 배제했던 기간 있잖아요. 이때도 총장목 특활비를 집행을 했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공무원들 아닌 거예요. 아니 직무정지하고 했는데 그 직무정지 기간에 현금 빼가 이거 도둑놈들이 이게 그다음 표 한 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총장 17개월간 70억 현금 조성 해놓고 뒤에 보면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와 특활비요 400만 원, 2,800만 원 이걸 빼가요. 이게 아니 이런 도둑놈들이 무슨 법인카드 어쩌고저쩌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집행 내역, 특수활동비의 많은 집행 내역들 중에 지금까지 보도된 것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비, 농협상품권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유지 비용입니까? 그 비밀로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정말 압수수색을 수천 번이나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고 오늘 할 주제가 많아서 빨리 갑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정우택하고 윤곽근이 개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정우택이 돈 받는 장면을 윤곽근이 뒤에 조정했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우택은. 한번 볼까요?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저 충북인 뉴스가 보도를 한 거고 동영상도 있어요. 뭐 다 보셨겠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너도. 아, 좀 받으세요. 너도. 왜 자꾸 이러세요? 막 이렇게. 아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누가 돈 주면 바로 안 받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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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뭐 이런 그런 거죠.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런 뭐 서로 간에 메모 이런 것들도 있고 뭐냐면 내가 CCTV 찍으라고 시켰냐. 근데 정우택은 윤곽근을 배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판이구만. 민주당은 지금 어때 전당대회 때 어떤 관례적으로 서로 뭐 돈봉투 어쩌고 받았던 것만으로도 지금 국회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뇌물도 아니고 캠프 내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로 쓰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봉투를 마치 검은 돈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고 지금. 야 정우택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우리 또 고소고발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이거 푸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나이씨. 어쨌건 그렇다 치고 이런 개싸움도 벌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거 그 저 농협 서울 강동 농협에서 전주의 의원한테 정치 후원한 거요. 이거 큰 사건이던데. 설명해봐요. 우리 정치 후원금을 이런 형태로 급여에서 사전에 동의도 없이 급여에서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급여에서 빼서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10만 원씩. 어마어마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농협 직원들에게 이거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숫자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뭐 부장급 이상 뭐 46명에게 전원에게 또 이 10만 원 이상씩을 후원하게 했다는데 역대급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 맞아, 것 말도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저거.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공개된 상황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농협 직원이에요. 그럼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 월급에서 10만 원이 후원금으로 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월급에서 10만 원이 후원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저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해서 아까 대기실에서 이거 뭔 내용이에요? 물어봤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내용을 읽어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나고 있어서 내용조차 이해 못할 정도의 지금 사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 수해 피해나 뭐 국가적인 위기 있을 때 산불 무슨 성금 돕기 할 때도 공제를 할 때 10,000원씩 정도 공제를 해도 직원들 다 동의를 구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사람에게 10만 원씩 후원하는 거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렇게 급여 공제를 하고 후원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 봐왔던 뭐 10년, 20년 전에야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최근 현안 중에는 제일 큰 공직선거법의 명백한 위배여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의원이 후원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의원에게 명단을 전달했는지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해야죠.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의 의원 쪽에서 요청을 했다. 요청했다. 그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전주회 쪽에서는 나는 이거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진실 게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처벌받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 뭘 깔 거고, 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나 살다가 정권 바뀌니까 별 미친 놈들 다 보네 정말 이게. 아니,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저게 이제 MBC 단독으로 나왔는데 과연 저걸 MBC에 누가 제보했을까?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이번에 지금 처음 지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야, 처음 지역에 나갔는데 저렇게 후원금을 요청했다는 저 뻔뻔함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아니고요. TV 수신료 같은 후원금이죠.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진짜 그래 열받네 진짜. 자, 국민의힘 상황이었습니다. 윙크님, 특활비를 현금으로 어디다 썼는지 증명 못하면 공금 횡령 아닌가요? 감방 가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전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을 못 믿으니 총선 압승하고 특검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특검 몇 개 끝나고 나면 탄핵 사유가 저절로 조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할 얘기 너무 많구나.